걸을 때 몸이 많이 흔들리는 이유. 우리가 하루 중 가장 많이 하는 행위는 걷는 것입니다. 이외로 잘못 걷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본인도 왜 그렇게 걷는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모델들은 옷이나 장신구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상체나 골반을 많이 흔들며 걷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왜 보행 시 상체나 골반이 많이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고 바르게 걷는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첫째는 보행 간격이 평균보다 넓다는 것입니다. 보행 간격이란 걸어갈 때 뒤에서 보면 발꿈치와 발꿈치 사이의 거리입니다. 학자마다 차이는 있지만 5cm에서 13cm입니다. 왜 이렇게 좁냐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체중의 중심은 서 있을 때는 배꼽 아래 내지는 배꼽 근처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걷게 되면 체중의 중심이 상하좌우로 최고 5cm 내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야 걸을 때 체중의 중심을 발 사이에 두게 됩니다. 이 범위를 벗어나면 보행 시 상체나 골반이 체중 중심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상체나 골반의 움직임을 크게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됩니다. 또는 팔을 많이 흔들면서 말이죠. 다리를 벌리고 걷는 형태, 팔자걸음, 비만으로 인한 내전근에 비대로 의도치 않게 발목의 거리가 넓어진 경우들입니다. 둘째는 보폭이나 보장이 크면 움직임이 커집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파워워킹의 형태가 됩니다. 미국 기준으로 자기 키에서 100cm를 빼면 보폭이 나옵니다. 그러나 나이, 키, 다리 길이 등 여러 가지 상태에 따라 이 보장이 달라집니다. 즉 정해진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명한 것은 인간의 보행의 진화는 철저히 에너지 최소 소비에 근거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것을 벗어나면 상체나 골반을 흔들어서 이를 보상합니다. 또는 팔과 상체, 골반을 움직여서 흔들리는 중심이동의 보상작용으로 사용합니다. 젊은이들은 체중의 중심이 아래 위로 흔들리지만 나이든 사람들의 보행은 좌우로 흔들립니다. 그래서 중심이동의 미세 조정은 젊은이들은 발목을 중심으로 짧은 시간 중심이동을 보완하지만 나이든 사람들의 중심 조정은 다리나 상체 중심으로 느리게 체중이동에 대한 조정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보행의 속도보다는 안정성에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보행 시 입각기와 유각기에 나타나는 발목, 무릎, 고관절의 각도가 적거나 크게 나타날 경우 상체나 골반의 움직임으로 보상하는 경우입니다. 보행에는 항상 많은 에너지가 소비되고 있습니다. 350만 년 전 직립보행 이후 인간의 관심은 모든 행위에서 에너지를 최소로 소비하는 행위로 진화했습니다. 특히 보행은 인간 행위 중 가장 많이 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보행 시 가장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효율적인 보행을 위해 체중의 중심 이동과 근육이 만들어낸 에너지를 잘 전달하기 위한 방법들을 만들어냈습니다. 발목, 무릎, 고관절이 보행 시 적절하게 굴곡과 신장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우리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상체나 골반을 통해 중심이동에 대한 보상작용을 하기 위해 많이 흔듭니다. 넷째는 보행의 간격이 너무 좁거나 마이너스인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모델들의 보행입니다. 옷이나 장신구를 강조하기 위해 상체를 흔들거나 골반을 흔듭니다. 흔들린다고 하는 게 맞겠죠. 체중 중심이 다리 사이에 있지만 체중의 중심 이동이 커서 상체나 골반으로 보상작용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모델은 무릎을 펴서 걷지만 일반인이 무릎을 구부리고 이렇게 걸으면 안장다리가 되죠. 안장다리 이야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고, 다섯째는 보행 시 평균적인 보행 간격이라 하더라도 발의 안쪽 면이나 발의 뒤꿈치가 닿지 않은 상태에서 발 앞쪽을 이용하여 걷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걷게 되면 체중의 중심이 낮아지게 되고 안쪽 근육들이 바깥 근육보다 많은 힘들을 생산하기 위해 골반이나 특히 엉덩이 근육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우리 몸이 생각보다 정교하게 움직입니다. 우리의 몸은 에너지 절약의 형태로 진화되고 운동합니다. 지금의 과학이나 생명공학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매우 정확하고 정교하다고 생각하시기 쉬우나 대순환의 차원에서는 우리는 그저 착한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류가 진화한 방법으로 걷고 먹고 마시고 행동하면 건강합니다. 모든 인류가 태어날 때부터 자연스럽게 걷게 되는 기본 걸음에 대해 알아봅니다. 기본 걸음은 몸에 힘을 모두 뺍니다. 어떤 동물도 걷을 때 힘을 주지 않습니다. 눈은 앞을 바라보고 상체와 골반을 바로 세우고 손은 자연스럽게 내려놓습니다. 주먹을 쥐면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손도 팔도 자연스럽게 내리고 흔드는 정도는 몸통의 앞뒤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골반의 회전은 4도에서 10도 정도 내에서 돌아갑니다. 이 정도의 각도는 우리 눈에는 크게 움직임이 없는 정도입니다. 골반이 돌아가는 것이 보이는 것은 몸이 흔들린다는 증거입니다. 체중의 중심이 상하좌우 5cm를 넘어선다는 이야기입니다. 발을 처음 땅에 내려놓을 때는 발 뒤꿈치 외측으로 1 정도 부드럽게 자유낙하합니다. 이때 골반의 각도는 20도에서 30도 정도 굴곡되며 무릎은 거의 직선으로 펴집니다.
완전 180도까지는 안 됩니다. 다리가 체중을 지지한 직후 무릎은 충격 완화를 위해 무릎은 자연스럽게 약간 굽혀집니다. 그 후 체중은 앞발의 안쪽에 중족골두에 오고 발은 약간 회내가 됩니다. 회내란 약간 발이 엎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반대편의 상체와 골반의 회전, 디딤발의 자연스러운 뒤꿈치 들기를 통하여 정강이 뼈는 바깥으로 돌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 네 발가락과 마지막에 엄지발가락을 통해 발을 떼게 됩니다. 우리는 걷는 중간에 항상 보행의 간격, 즉 뒤꿈치와 뒤꿈치 사이의 거리는 5cm에서 13cm를 유지해야 한다. 이 간격은 무릎과 무릎이 거의 스치는 수준입니다. 걸음은 엄지발가락 기준 11자 걸음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장단지의 근육들이 제자리에서 역할을 해 장단지가 굵어지지 않습니다. 마사이족들의 장단지와 같이 됩니다. 체중을 지지하는 다리가 입각기의 50%일 때, 육각기인 다리가 가장 가까이 왔을 때부터 뒤꿈치 들기가 정확히 일어나야 합니다. 그래야 근육이 정확히 쓰이고 에너지를 가장 적게 쓰고 바른 탄력을 얻습니다.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 보행을 하게 됩니다. 이 기본 걸음은 매스컴의 바른 걸음과는 약간 다른 개념입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고 싶은 사람들은 팔을 구부리고 걷는 파워워킹이나 빠른 걸음, 보폭 10cm 크게 걷기 등으로 걷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모든 보행은 바른 자세와 기본 보행의 원리를 알고 해야 합니다. 기본 걸음을 알고 걸으면 10km를 한 번에 걸어도 에너지가 고갈되어 피곤하기는 하지만 아픈 곳은 없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